안녕하세요. 생방송 상담 주치의 김연주입니다. 정말 그 만발한 꽃으로 눈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이 봄의 그 만개를 보여주는 듯이 그야말로 벚꽃, 개나리, 진달래, 아주 여의도에는 벚꽃 축제가 한창이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특히 여성들 옷차림, 또 남성들 옷차림에까지도 이 꽃무늬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회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불황이거나 좀 어두운 분위기일 때 오히려 반사적으로 여성들의 패션이 화려해진다 그러죠. 그것은 불황일 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특히 올여름 패션이 아주 뭐 짧은 치마, 짧은 웃도리 그러니까 짧은 상하이가 유행일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여성 건강의 적으로 보는 그런 패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과는 좀 무관하겠습니다만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부인과 상담이죠. 그래서 여성 건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궁질환, 그중에서도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한방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생방송 상담 주치, 대한민국 한방 명의와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생방송 상담해드립니다. 상담TV로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주치 모시겠습니다. 여성미 한의원의 조선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올 유행 경향이, 패션 경향이 짧은 뭐 셔츠, 짧은 치마, 그러면 이제 배꼽도 드러나고 다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여성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남성들이면 몰라도요, 우리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된다, 손발이 따뜻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특히 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뭐 짧은 치마 입는 거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게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시다 보면은 이 배꼽티나 짧은 미니스커트 자체가 이 자궁이나 특히 생식기 쪽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뭐 냉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또 불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요인으로도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랑 반드시 의논하신 다음에 유행 이거 창조하셔야지. 잘못하다 큰일 나겠네요. 여성 건강의 최대 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궁근종, 이제 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흔히 우리는 무슨 이제 혹이 뭐 물혹이니 뭐 양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만 자궁에도 물혹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상식적으로 혹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여자들의 생식기 쪽에 생기는 혹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뭐 물혹하고 이제 자궁 안에 생기는 이제 근종이 있는데요. 물혹하면은 물혹 자체는 난수에 생기는 혹을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근종은 자궁 속에 생기는 근육 덩어리 혹을 근종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뭐 일단 위치도 좀 다르고 생긴 증상, 유발하는 원인이나 아니면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자궁근종이 있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요즘에는 특히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넘어가시게 되면 그 나이 때 보통 30-40% 이상 정도가 이제 근종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요즘에는 발병 연령이 많이 낮아져서 20대, 30대 초반 여성분들도 이 근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궁근종은 자궁에 있는 근육성 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병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뭐 간략히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자궁근종을 석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석가라고 하면 이제 돌석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 허약한 틈을 타고 이 차갑고 냉한 기운이 자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리를 할 때 생리혈들이 바깥으로 깨끗하게 빠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에서 이제 굳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 근종이 또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종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금방 생기는 병이 아니고
잘못된 식생활이나 또 생활 태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무분별한 유산이라든지 또 제왕절개 분만 등을 통해서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형성이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궁 근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혹시 자궁 근종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염려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증상을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증상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쑥날쑥, 욱신욱신. 그러니까 생리통도 있고 생리불순도 있는 이런 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뭐 생리를 매달 하시게 되는데 단순하게 뭐 생리통이 있다, 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남들도 그러겠거니 당연히 뭐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평소에 이 생리통이 좀 심하다든지 또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을 정도의 여성분들 또는 주기가 또 30일에 한 번 또는 뭐 늦게는 40일, 50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덩어리가 또 생리 많이 섞인다든지 냄새가 심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생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혹시 근종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생리 주기는 그 어떤 그 정기적인 규칙적인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일어서면 어지러질 빈혈과 어지럼증을 동반합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특히 춘곤증 봄이기 때문에 또 피로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 여자분들 중에서 특히 생리양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하게 최근에 들어서 생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 생리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빈혈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지럽고 쉽게 또 속도 울렁거리고 하는 그런 증상이 오면 실제적으로 이제 근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근종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먹으면 더부룩 답답. 소화장애 변비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종이 이제 앞전에도 원인을 잠깐 설명드릴 때 차가운 거랑 연관을 많이 지었었는데요. 예. 보통 이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가스 많이 차시고 변비 있으신 분들 많죠. 우리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자분들 속이 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소화기하고 자궁은 연관성이 많아서 네. 소화기가 냉하신 분들 치고 자궁이 따뜻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답답하거나 트름을 많이 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변보기가 또 수월하지 않은 분들은 또 혹시 또 의심을 또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위장 또 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자, 소변을 보면 뻑적지근 소변통이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소변 볼 때 이제 통증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특징적인 게 소변을 봐도 좀 시원하지 않은 상태 또는 소변을 자주 마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근종이 하복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근종으로 인해서 이제 방광이 좀 압박이 되거나 눌리게 되면 소변에 또 불편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 요실금과도 비슷한 증상인데 원인은 전혀 다른 경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푸석푸석 피로하면서 붓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붓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몸에 수분이 많아서 붓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아기 낳고 이제 산모들이 많이 부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분 때문에 부은 게 아니라 어혈 때문에 부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근종도 마찬가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어혈이라는 게 뭉쳐서 혹이 된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푸석푸석하고 잘 붓는 분들도 또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이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궁근종을 방치했다가 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대 이상이 되면 일단 정기적인 검진, 특히 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가 늘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또 그 정기검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생방송 상담주치의 자궁질환에 관련된 내용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상담주치의 전화해 주시는 이 상담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꼭 본인에 관계된 질환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 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이렇게 많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데 특히 여성에 관련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궁 근종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목동에 사는 40대 된 주부인데요. 40세요? 네. 예, 예. 저기, 제가요, 결혼한 지 한 12년 만에 아기를, 네.
아, 너무 떠셔가지고. 아, 떨지 마세요. 예. 떠실 거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게 우리 예. 보통 전화하시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예. 심호흡을 한번 아기로 하시고. 저기 예. 애기를 하나 낳았거든요. 아, 아이를 12년 만에 예. 하나 낳으셨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예. 2001년도에요. 예. 저기 신문을 임신을 하고 예. 그리고 보니까는 저기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전화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네. 작은 근종이 있는데 네. 시험관 아기로 아기를 가졌다고. 예. 근데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아기는 낳았어요. 아, 예, 예. 딸은 하나 낳는데요. 예, 예. 너무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아기를 하나 더 갖고 싶은데 네, 네. 근종 때문에 무서워서 네. 지금 어떻게 그때 전화했을 때 너무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요. 네. 자세한 걸 못 물어봤거든요. 아, 뭘 그러셨어요? 여쭤봤는데 예, 예. 이제 침으로 해서 근종을 작게 실이 할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그때 어제 들은 것 같아요. 침으로? 예, 그래가지고 근종을 더 작게 해가지고 아예 없애거나 네. 그런 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기를 가질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하나 더 갖고 싶은데 그냥 갖고서 나중에 없애는 게 나을까요? 네. 그거는 남편분하고 이렇게 삼자 같이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둘째를 가지실 경우에도 시험관 아기를 시술하셔야 되는 경우입니까? 네.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근종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이제 무사히 아이를 잘 낳으셨어요. 지금 연령이 40세. 상당히 이렇게 조금 단순히 그 연령으로만 보면은 좀 노령 임신 쪽에 이제 속하시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 첫 번째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면 두 번째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의학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방에서 이제 100을 놓고 봤을 때 이 양방 쪽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은 기질적인 거, 외형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이제 한방에서 기능적인 부분들, 어떤 기운의 흐름이라든지 자궁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시험관 자체도 이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켜서 자궁 안에 이제 착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착상하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은 네. 착상 이후부터 10달 동안 이제 엄마 자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성공률이 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한방에서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착상 이후에 이제 자궁 안의 상태, 또 10달 동안 자궁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이 근종을 아까 사이즈를 이제 줄여서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한방에서 근종을 치료한다는 거는 혹을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혹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생리상의 불편함이라든지 네. 또는 손발이 너무 차대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어지럽다든지 이런 어떤 각각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를 해서 근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또 일단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쪽의 치료가 일단 우선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예. 간혹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혹 이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런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임신을 원하신다 그래서 몇 cm까지 줄여가지고 내가 임신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은 좀 어폐가 있고요. 침으로 치료는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기는? 근데 침 자체는 이제 요즘 우리 한방 치료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침과 뜸 또는 약물 치료가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효과가 잘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종의 경우에는 침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은 내부적으로 근종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또 오장육부 상태, 네. 자궁의 상태 이제 약물 치료로서 위주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뜸이라든지 어떤 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찜질요법이나 이런 걸 좀 겸해서 같이 이제 상황을 호전시키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그 자궁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예. 한방 쪽에서는 지금 주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시험관 아기를 시술하셨던 전문 상담 병원이 있으시죠? 산부인과. 네네. 네.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최근에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번에 너무 애기 철에 가졌을 때요. 예. 너무 힘이 들고 예. 10달 내내 고생을 했거든요. 하혈도 2번씩이나 하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아기가 갖기가 두려운데요. 예. 네. 그 아기를 안 갖게 되면은 네. 저기 병원에 가서 여쭤보니까 네네. 그 생리가 끝나면은 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조금 컸다고 그랬거든요. 아, 근종이 조금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아기 예. 낳기 전보다는 조금 더 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 계획 임신을 이런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우선 건강을 다지는 상태에서 산부인과에서 좀 검진을 받아보시고 이제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 토양 마련 뭐 이런 차원에서 한방과 상의하셔서 몸의 상태를 최적의 조건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뭐 임신을 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자궁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런지 않은지가 우선 중요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연세를 보면 이제 40세 지금 되셨다고 하는데 예. 자연 임신율도 40이 넘어가면 20, 3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험관을 또 생각을 하셨고 첫애도 또 시험관을 해서 지금 10달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 고생을 했던 과정 자체가 자궁이 그만큼 안정이 안 돼 있고 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선은 물론 이제 근종은 40대 이제 폐경 되시고 나면 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줄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생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이제 아. 근종이 커질 일은 없지만은 네네. 일단 폐경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또는 생리 쪽에 문제 없이 그렇죠. 또는 지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궁의 건강 상태를 마련을 하시는 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건강해지신다 그러면 빨리 이제 1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죠. 또 해서 계획하셔서 예. 시험관에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네. 전혀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예. 한방 쪽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방향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여성 건강을 챙기는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방, 한방, 반드시 그 검진과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몸을 그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목표하신 바 건강도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아기도 둘째도 꼭 낳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는 늦게 이렇게 아기를 가지시는 경우에 참 산모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우선은 이제 그만큼 더 늦게 갖게 된 원인, 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 한 뭐 후반 정도의 첫 아이를 가지셨지만 그 마음고생 또 주변에서 보는 관점 이런 예. 부분들이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여성 스스로가 네. 또 건강을 또 챙기시고요. 또 주변에서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되고 관심을 갖고 또 사랑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전화 한 통화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노량진에 네. 저기 재원이 엄마인데요. 네네. 네,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예. 얼마 전에 그 근종 수술을 했어요. 혹 제거 수술을 아니면 예, 예, 자궁 예, 적출술을 하셨나요? 예, 근종. 근종 제거요? 예, 예. 예, 수술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예예. 또, 크게. 네.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자궁 근종 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예, 궁금하시군요. 예. 일반적으로 왜 근종이 있는 경우, 뭐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궁을 흔히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네.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네. 근종이 일단 발견이 되면 뭐 당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우선 이제 경과를 보시게 돼요.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봐서 환자 스스로가 느껴지는 어떤 불편감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네. 사이즈가 점점 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선은 이제 사이즈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거나 증상이 본인이 불편함이 느끼는 증상이 많아지면 예. 이제 수술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게 되세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근종만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하는 게 게 아니고 아니고 혹이 생긴 위치가 아. 혹만 떼어낼 수 있는 위치면은 이제 혹만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혼 여성분들 중에서 아기를 또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그렇죠. 가져야 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자궁을 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부러 또 제거를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자궁 적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출산이나 이런 과정이 다 끝나신 분들 또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적출 쪽에 문제를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근데- 이분들 수술한 후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근종이 있어도 가능한 아니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이 자궁 자체가 폐경 이후에도 네. 20년, 30년 동안을 여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그렇기 아. 때문에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노화 또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폐경까지 잘 가서
회경기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자궁을 드러내버리고 나시면은 네. 제일 문제가 오시는 게 하체가 이제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궁이 여자분들의 어떤 하복부를 지탱하고 이제 심장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혈액순환의 핵심 장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하체가 무력해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화가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노화가 한 4, 5년 정도씩 빨리 진행이 그렇습니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여러 가지 조금 이게 염려되는 바가 있군요. 수술 네. 후에도. 그럼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 좀 몸을 보호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꼭 뭐 부득이하게 뭐 한 방으로도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이제 부득이해서 자궁을 드러내셨을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많이 권유를 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또 본인한테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어떤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호르몬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자궁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생식기 쪽의 문제나 네. 또는 주변의 어떤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네. 어떤 올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예방을 하시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자궁근종의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여보세요? 네네. 예, 예. 네네. 그 이제 수술하신 친구분께는 지금 들으셨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방금 전에도 이제 증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 전화 네. 후에도 이제 왜 생기는가 이 원인을 네. 조금 짚어볼 거거든요. 내용을 네. 좀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이 뭐 어떤 그 증세가 꼭 있다고 해서 내가 자궁근종이다 이 판단은 역시 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죠. 일단 확인은 이제 근종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예.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평소에 이제 본인이 실제 이제 생리 쪽이나 어떤 뭐 이 자궁에 관련된 어떤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시고 네. 또 확인을 해서 미리 발견을 하시는 게 제일 네. 현명합니다. 네네. 자, 노량진에서 전화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네. 지켜봐 주세요. 예, 자궁근종이 그래서 그러면 왜 생기는지 도대체 무슨 우리가 섭생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냥 원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궁허냉이라고 돼 있네요. 생리통, 생리불순은 이제 이런 원인에서 그렇죠. 이거 자궁 헌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궁이 허한 상태에서 이제 차가운 기운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몸이 따뜻하신 분들보다는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서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이 냉하신 분들은 생리통과 생리불순을 방치했을 때 이제 근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예, 그렇군요.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법이군요. 그렇죠. 네. 차가운 것과는 하여튼 금물입니다. 네. 이제 유산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파 수술이라든지 자연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한방에서는 이 하복부 쪽으로 흐르는 이 충맥과 인맥이라는 어떤 경락이 있어요. 네. 그 경락이라고 하면 이제 기운과 혈액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파나 자연유산 또는 이제 제왕절개 분만을 하시는 분들, 네네. 특히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충맥과 인맥, 자궁으로 가는 어떤 경맥을 많이 손상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복부 쪽에 어떤 그 상처 부위에서 이제 근종이 발생이 돼서 아. 커지거나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왕절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술 후에 조리 부족. 아무래도 외과적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물면서 거기 혹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예, 직접적으로 상처 부위에 혹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상처는 잘 아물었다 그래도 네. 일단은 자궁을 한번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자궁 자체가 한방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이제 많이 허약해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허약해진 상태에서 또 더군다나 나쁜 외부의 기운이나 차가운 기운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근종이 또 쉽게 형성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래서 생긴다. 원인 쪽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라든지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이제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고 잘 웃으시는 분들보다는 네. 예민하고 항상 뭔가 근심이 있고 인상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상 쓰고 조금, 있는. 네,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기운이 이제 울체가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혈액을 많이 엉기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근종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 질환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질환에서 항상 그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 스트레스하고 패스트푸드 그거 꼭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공히 그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 질환 가운데서도 이 자궁근종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생방송 상담주치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663-7556번으로 전화 주신 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거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성수동의 50대 초반 주부인데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한 12월쯤이요. 12월? 생리 같지 않은 생리를 조금씩 시작하더니 예, 하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피를 예, 예. 한 달 거의 넘게 말하자면 선지 같을 정도로 네네, 그런 네. 양의 피를 많이 쏟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예, 자궁의 벽이 두꺼워져서 예, 그게 생기는 일종의 그런 거라 하고요. 예, 예.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자궁 그 검사를 했을 때는 네. 자궁에 그 물혹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난소에. 난소예요, 난소에. 예, 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종합병원에서는 별 이상은 없고 그 네. 피를 지금 다 긁어낸 상태고 네. 한 달 정도는 쉬고 있다가 생리 같은 양의 정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는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 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돼갖고는 네. 아주 적은 양의 피를 네. 팬티에 묻힐 정도의 피가 네네. 그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연령대로 50대 초반이신데 아직 폐경이 안 되셨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신데 이런 출혈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예. 한 달간이나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예, 지금 연세를 감안하면 예. 지금 이제 폐경이 보통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48, 9에서부터 시작되셔서 늦게까지는 뭐 52세까지 또 더 늦게까지는 뭐 57, 8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께서 생리를 늦게 끝났거나 폐경이 늦게 되셨을 경우에는 생리가 좀 더 늦게까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연세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연령대가 이제 호르몬이 어느 정도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 불안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궁 내막이 벽이 두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보통 이제 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의 내막이 두꺼워졌다 탈락이 되는 게 이제 생리인데요. 지금 아까도 이제 물혹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지금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술로 한번 긁어내긴 하셨지만 지금 네. 또 증상으로 봐서는 또다시 아마 벽이 좀 두꺼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일단은 자꾸 긁어낸다고 해서 해결되시는 게 아니라 예. 자궁과 난소가 이제 폐경으로 가기 위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올 수 있는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궁과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서 한방적으로 또 출혈이 멎게 또는 자연스럽게 생리가 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능적인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시군요. 지금 한방 쪽으로는 혹시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거든요. 그냥 산부인과에 가서만 검진받고 예. 상담하셨군요. 네. 지금 말씀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께, 조선아 원장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실 건 없으시고요. 예, 근데요. 예. 좀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네. 가슴이 팽팽해지고 네. 자고 나면은 얼굴이 푸석푸석하다고 그렇게 남들도 그러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것도 그거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우선은 가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두나 유방 같은 경우가 이제 자궁과의 어떤 호르몬의 연관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배란기 때나 이런 데 되면은 왜 유두가 좀 민감해지면서 또 커지고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하신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자궁 쪽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슴이 이제 팽팽한 느낌이 이제 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굴이 이제 푸석푸석 하신 것도 이제 앞전에 근종의 원인 설명드릴 때 이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시는 문제 또 지금 이제 출혈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빈혈로 인해서도 좀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고 또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누렇게 뜬다든지 또 혈색이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한방 처방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방에서는 병명을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보통 뭐 근종이다 그러면 근종에 대한 처방이 있고 또 자궁 내막이 두껍다 그러면 그 내막 두꺼운 거에 대한 처방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출혈이 멋지 않은 상황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자궁의 기능을 수축시킴으로써 이제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자연히 이제 출혈이 먹게 되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방으로 한번 저기 상담해 보시면 이런 경우 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요. 그 전문가 직접 상담하셔가지고 지금 이 우려되시는 이 출혈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 여성 호르몬 분비 관계 또 여성 건강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5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제 생리 관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생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폐경이 일찍 오고 늦게 오고는 본인의 그 여성 건강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 그 차이입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초경이 예. 보통 늦게 시작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폐경이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초경이 또 이렇게 일찍 시작되신 분들은 또 폐경이 또 늦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난 어떤 호르몬이나 또는 이제 타고난 자궁 건강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궁 건강과 연관성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궁이 아무래도 좀 약하신 분들은 폐경이 좀 일찍 올 수 있고요. 그게 심하신 분들은 이제 자궁 기능이 너무 쇠약해지거나 약해지게 되면 조기 폐경까지도 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 자궁근종 특히 여성 질환에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거든요. 보다 많은 분들께 상담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독산동의 정아 엄마거든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옥이 예. 자궁에 조그만 게 자꾸 이렇게 커지거든요. 네. 조금씩 한 3개월마다 가서 네. 정밀 검사하는데 아, 네.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병원에서는 드러내라 그러거든요. 아,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좀 예. 더 커지면은요. 예,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걱정이 많이 되시겠군요. 예. 지금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이시고요. 우리 저기 조순아 원장님께서 뭐 네. 궁금하신 점을 직접 지금 상담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혹이 현재 크기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번에 가봤는데요. 예. 한 3cm? 3cm 정도? 예. 사이즈- 사이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이 혹 때문에 혹시 본인이 이제 생리하실 때나 생활하실 때 불편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좀 양이 많고요. 예. 좀 항상 피곤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혹이 3개월 체크하실 때마다 조금씩 자라신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혹이 자라는 원인이 이제 그 상담 주신 분 몸 상태, 자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혹이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생리가 건강하고 생리 쪽에 문제가 없는데도 근종이 커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우선은 이제 지금 사이즈로만 봐서 보통은 3cm 정도에서 약간 더 커졌다 그러시면 네.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생리 양이 많으신 걸로 봐서는 네. 위치가 조금 안 좋으신 위치. 그러니까 이제 자궁에 이제 속으로 좀 들어와 있는 내막하고 또 인접을 해 있는 위치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술을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 되셨으면 폐경도 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제 생리와 관련된 또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셔서 일단 근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만 가지고 계시면은 수술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병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수술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화 주신 그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수술하기는 조금 꺼려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좀 꺼려지시죠? 예. 예. 이런 경우 혼자만 고민하시면은 몸 상태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근종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속으로만 속썩이시지 마시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만 없다면 좀 잘 관리하시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전문가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반드시 수술만이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노력들을 미리 선행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저기 30대 중반이고요. 예. 여기 신정동인데요. 예, 예. 아, 다른 게 아니고 예. 요즘 그 석류나 예. 네, 그 콩으로 된 그 청국장 같은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근종에 먹으면 예, 예. 여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뭐 근종도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오히려. 예, 예, 그게 예. 사실인지 아.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예. 정말 요즘에 그 뭐 여성 호르몬 대체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뭐 석류나 뭐 또 콩이 특별히 좋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근종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못된 식생활이나 또 음식을 통해서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호르몬을 자극하는 음식들 중에서 이 유제품이나 우유 같은 게 좀 대표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석류나 콩,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전혀 오히려 이제 자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석류는 우리 한약재로서도 이제 그 여성분들 어혈을 좀 풀고 자궁의 어떤 순환을 도와주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콩이나 청국장, 석류 이런 부분들은 마음 놓고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되는군요. 같습니다. 예, 예. 오히려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보다는 이제 예, 콩 예. 음식이나 석류 이렇게 여성 호르몬의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답니다. 그 자궁 근종 키우는 아. 역할은 안 한대요. 저희 그럼 선생님 예, 예. 그 집에서 요즘에 네네. 그 저기 뭐야 그게 뭐죠? 요플레 같은 거 만들어 먹잖아요. 아, 그 요구르트요. 예, 예. 그거는 어떤지. 그래서 우선 우리 저 한방에서도 이 근종을 자극하는 음식 중에 아까 우유제품하고 우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근종이 어떤 이제 성장을 좀 촉진할 만한 또 근종에 의해서 생리 쪽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자꾸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실 때는 이 우유나 원유 자체가 들어간 유제품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이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조금 고려하시고요. 이제 네. 우유보다는 두유 콩으로 갈아서 만드는 예. 그런 음식들은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요구르트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예, 예. 좋겠군요. 그래도, 네. 네, 네.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고맙습니다. 하루 네. 되세요. 예. 30대 중반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성 호르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콩 제품은 정말 여성에게는 뭐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여기 있는 주셔서. 혜정이 엄마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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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요. 예, 그 자궁에가요. 네, 조그만 무슨 뭐 이렇게 뭐가 낫다 그래갖고 종기가 예, 근종이 아닐까요? 예. 예, 예. 그 이상해가지고 예. 뭐 아픈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예. 근종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거 놀래가지고 예, 예,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서선생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떼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서 쪘는데 예. 그게 퍼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지금 엄마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방법이 또. 네네. 예. 예. 아, 그럼 지금 수술을 이제 하신 상태고요. 예.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환자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요 45인데요. 아, 45 되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뭐 불편하신 증상이나 지금 생리 이제 매달 하시고 계실 텐데 네. 생리 쪽으로 어떤 오는 문제점들은 없으신가요? 예. 근데요 저기 이렇게 우울증 불안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예. 뭐 이렇게 특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다 드러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그 종양을 쪄냈는데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우울증에 있어요 지금. 아, 네, 우선은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 자궁을 적출하신 상태는 아닌데 이제 일단은 네. 근종만을 제거하시고 나도 네. 이 제거한 뒤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근종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너무 그거 뭐 우울증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자궁 자체로 인해서 또는 어떤 생리 쪽에 문제가 크게 없으시다 그러시면
오히려 네. 이제 앞으로 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평소에 예. 이제 걷는 운동이나 이런 러닝머신 같은 거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예. 배를 좀 따뜻하게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 음식을 일단 차게 드시지 말고요. 예. 유제품 좀 피하시고 그리고 예. 기름진 거 좀 피하시고요. 그래서 예.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시고 이제 나름대로 환자분이 좀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또 검사가 계속 필요하세요. 폐경 때까지는. 그래서 네. 이제 그 상태를 확인을 해 가시면서 그때 이제 증상과 내가 힘든 증상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부분은 한방적으로 상담하셔서 이제 그 증상에 네. 대한 치료만 해주신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종양처럼 확 퍼져서 이게 무슨 네. 암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되시는 거죠? 네네네. 암하고는 네.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 이제 어머님들 많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근종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암이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하고는 근종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왜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종하고 암하고는 이제 원래 이제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근종이 이제 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0.5% 정도는 있는데 0.5%. 네, 그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진행이 될 때는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 그런 거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거를 예.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종이 암이 돼서 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뭐 0.5% 정도면은 이제 벼락을 맞아서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나친 저 일단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화 처음 하셨을 때보다. 그 역시 이 여성 그 관련 암, 이제 자궁경부암이랄지 뭐 여러 가지 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실 텐데 확률은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종으로 인해서 암으로 될 거 이것은 뭐 이게 종양이다 퍼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 또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팩스로 들어온 상담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44살 된 주부입니다. 저는 2월에 산부인과에서 근종이 5cm 정도 된다는 진단을 받고 참고로 작년 10월경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열 증세가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원인이 자궁 근종 때문이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궁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하고요. 이분도 역시 같은 내용을 지금 주셨는데 더군다나 1월 달부터는 하열도 그냥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핏덩어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종이 있는 것도 겁이 나지만 하열 증세가 더욱 걱정스러운데 이 수술하기 전에 하열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분 그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이게 같은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병의 원인은 좀 다르지만 네. 결과적으로 증상은 이제 같게 나오시는데요.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갑상선과 자궁근종을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갑상선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갑상선이다 그러면 갑상선의 원인을 두시지만은 이 한방에서 봤을 때는 이 갑상선과 자궁근종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특히 이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들이 많으시고요. 예. 또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몸이 좀 추위를 잘 타고 또 이제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몸이 냉한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원인들 자체가 이제 근종을 발생시키는 원인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수술 갑상선 쪽으로 절제를 받으시고 나서 자궁이 아마 호르몬 밸런스나 호르몬의 균형이 더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우선은 걱정하실 거는 크게 없지만 우선 지금 이제 하열이나 출혈이 많이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한 또 상황, 또 갑상선 수술 후에 어떤 전반적인 체력 보강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이런 상황들만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시면 아마 증상은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좋아질 수가 있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거 무슨 우리 감기 치료하고 무슨 뭐 어디 외상 치료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한방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생방송 상담 주치에 함께 네, 많은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전화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제가요, 예. 생리를 하면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 몸이 많이 찬 편이고요. 예. 자궁암 검사를 하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를 하는데 예예. 몇 달 전에 전 아랫배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예예. 근데 한 40 정도인데 지금 제가 나이가 한 4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생리량이 많고 생리 때마다 몸이 많이 부는 편이에요. 아. 이런 상태도 나중에 자궁 건종으로 하실 수가 자궁 있는지. 건종 이런 걸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예. 건종에 좀 좋은 예방 같은 거 있죠. 아.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초음파 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예, 정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예. 원래 자궁적으로 원칙에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네, 몸이 네. 많이 차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 최근에 마지막 초음파 보셨던 게 언제세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됐거든요. 되셨고요. 네. 지금 뭐 1년 전과 후에서 뭐 생리량이 더 유독하게 더 많아졌다든지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 항상 항상 쭉 많으셨고요. 많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우선 아직은 이제 검사상으로 뭐 근종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뭐 생리양 자체가 많은 거를 가지고 뭐 근종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워낙 네.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생리양은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생리가 많으셨던 경우에는 워낙 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좀 몸이 차고 또 생리를 또 길게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이제 몸이 찬 거 자체는 또 자궁이 아무래도 이제 폐경이 한 10년 정도 남으셨지만 자궁 건강을 위해서는 몸이 찬 건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아랫배 좀 따뜻하게 찜질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아서 이상만 없다는 결과만 나오시면 그때 뭐 미리 근종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근종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초음파 이런 걸로는 다 안 나타나요? 이게 근종 검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암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암 검사로는 이제 근종을 알 수가 없고 초음파를 봐서 우리 이게 아기 가졌을 때 보는 그 검사 있죠? 초음파 검사. 예, 그거를 받으시면 이제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 초음파만. 예, 그렇죠. 지금 초음파 검사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상 없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1년 되시긴 했는데 이제 아마 이 무렵쯤에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미리 예방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근종 자체를 이제 예방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성 건강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저절로 예방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섭생을 잘하게 되면은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 의식주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영향을 여성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지 좀 간단히 정리해주고 넘어가실까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근종이든 자궁질환이 있든 간에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차고 냉한 음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는 미니스커트나 또 짧은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이제 자궁질환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음식을 평소 드실 때도 이제 차고 냉한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 피를 좀 탁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혈액순환에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음식들을 제외하시고 또 가급적 담백하게 또는 차지 않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우리 찜질과 이 반신욕을 통해서 하복부 쪽을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요즘 또 유독 또 반신욕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예. 특히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갑상선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체 쪽으로 좀 열이 많으시고 하체 쪽으로 냉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여성분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한 30분 정도씩 매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평소 가볍게 러닝이나 조깅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궁과 골반의 순환을 도와주시는 것도 이 자궁 근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 건강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만 잘 듣고 지켜도 참 여러 가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을 텐데 참 생활하면서 그걸 다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게 그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부인과 상담, 특히 이 자궁 근종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여성미 한의원의 조선아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